가 지어지면 일단 부동산 문제 끝이에요. 그리고 현재 거기 살고 있는 50만 가구, 아까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50만 가구는 200만 원에 그 건물만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돼요. 대신에 조건이 기초소득 탈락이에요. 아까 200만 원을 받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 시가 5억, 10억, 15억인데 집을 받으실래요? 기초소득을 계속 받으실래요?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은 집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서 오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전국에 이걸 했을 때 이 아까 200조 연간 200조가 나가는 이 불필요한 적자 예산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그 200조를 이제 다른 곳에 정말 필요한 우리 아이들 기자님들도 이제 결혼하면 아이들이 있을 건데 아이 한 명당 100만 원 그리고 치매 노인 집에서 부양하면 100만 원 그리고 독일처럼 이 대학생들 등록금까지 전부 육사는 등록금도 안 내고 용돈을 주잖아요. 왜냐하면 국가의 전사라는 거예요. 이 대학생들은 나중에 더 잘 돼서 군대도 가고 이 아이들이 이 산업 여군이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국가의 전사의 관점에서 이 아이들에게 독일처럼 등록금도 받지 않고 이 아이들에게 오히려 육사생처럼 용돈을 줘야 돼.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국가에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내도록. 왜 소가 일어나려면 소도 어덕이 있어야 되고 이 부빌 곳이 있어야 되고 짐을 역도 선수도 이걸 찰고 일어나는데요. 이 처음부터 너무 많은 짐을 대학 때부터 짐을 져주면 알바를 하게 되고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저도 서울대 다닐 때 그렇게 다녔는데요.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철저히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위대한 국가의 전사로 거듭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자원의 선수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일체 세금이 투입되지 않아요. 죽어있는 저 임대아파트를 살리면서 그리고 LH, SH 아파트들이 전부 다 위치가 대단히 좋습니다. 수서 보십시오. 수서, 서초, 강남, 강서. 강서에 있는 임대아파트 옆에 이제 전국구시니까 그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고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학교를 문을 닫고 있어요. 임대아파트에 주변 인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노쇠에서 요양병원 가야 끝나는 게 임대아파트입니다. 바로 이 정책을 누가 하고 있냐? 1번과 2번 당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 전주 선거는 그냥 조그만 전주 시장 선거가 아닙니다. 만약에 김광종이 이번 전주 시장에서 이 정책으로 당선이 된다. 이건 대선이에요. 지금 정원호, 오세훈, 한동훈 전부 대선을 뛰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아니에요. 김광중도 대선을 뛰고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에서 이걸 줄였지만 제가 만약에 전주시장이 되는 순간 저는 대선 주자로 부상하게 되는데 가장 유력하게 돼요. 왜냐하면 전주에 국민연금이 있어요. 제가 한옥이라 돌아다니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전주로 놀러와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주면 아이고 전 전주 안 살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당신이 전주에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리요? 몰랐어요. 제가 이걸 5천주로 불려서 200만 원씩 나오게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받으세요? 한 70만 원 받아요. 40만 원 받아요. 전주에서 제가 만약에 5천주로 국민연금을 늘려서 200만 원씩 나가게 만들면 저는 거의 전국에서 표를 얻으면서 정원우, 이 오세훈, 한동훈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 가서 일경으로 이 국민연금을 불려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너는 구체적으로 전주에 지금 6천억의 부채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래? 바로 이 방법이 그 방법이다. 이걸 불려가면서 저 이제 김성주하고 김윤덕하고 그 다음에 아까 김용범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다 제 인맥들이니까 이 방법을 쓰자. 니네 세금 안 나가니까. 근데 김용범이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전국에 이걸 호소하려고 합니다. 국채 보상. 전주가 국민연금을 키워야 될 전주가 부채에 시달려가지고 여기로 자산운용사가 와야 되는데 교육이 안 좋아서 그 애들이 강남 살면서 본인만 왔다가 금요일날 오전에 일 끝내고 올라가 버린다. 전주 부채 6천억을 좀 갚아줘라. 우리는 대신에 국민연금을 5천주로 불리겠다. 어떻게 하냐? 국민연금을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이 700만 명, 800만 명이에요. 월 10,000원씩만 내면 10개월이면 7천억이 차버립니다. 당신이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든 10,000원만 전주에 기부해라. 그리고 7천억을 10개월 만에 제가 갚아내겠습니다. 갚아나고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지금 홈플러스가 저기 있어요.
그 전주구 앞에 문 닫았습니다. 홈플러스를 전주시에서 인수해버리려고. 일단 부채를 갚은 다음에 거기를 뭘로 짓겠냐면 과학관 내지 최고의 도서관으로, 서초의 중앙 도서관보다 훨씬 더 나은 도서관으로 그걸 짓겠습니다. 전주시 원래 지금 KT 자리에 있었던 그 경원동에 있었던 그 좋은 도서관을 전주시 미친 행정하는 애들이 완산동 산골짜기로 올려버렸어요. 맨해튼에 가면 최고의 도서관이 그 관광지 안에 있습니다. 호주에 가도 시드니에 최고의 도서관이 그 오페라하우스 건너편에 있어요. 관광객들이 다니는. 전주가 완전히 놀고 먹자 도시가 됐어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옛날 전주구에서 가장 서울대 들어간 그 숫자가 적었던 애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전주구 안에 수영장을 만들어서 여름에 여고생들까지 들어와서 수영을 했어요. 그 해에 전주구 서울대 입학 성적이 가장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여학생들이 비키니 입고 와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해 고3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전주가 망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전주가 놀고 먹자 도시가 되면서 전주의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맹모삼천이에요. 좋은 곳으로 가야 공부를 합니다. 전주구 앞에 대규모의 도서관이나 과학관 만들어내고, 제가 원래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이 롯데 지금 짓고 있는 그 마이스 장소 종합경기장, 거기다가 대전보다 서울보다 과천보다 더 큰 도서관이나 과학관을 지어야 된다. 도서관 가보면 뭔 책이 있습니까? 국내 책밖에 없어요. 딱 쪼만쪼만하게 무슨 멋자랑을 한 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관은 그 도시의 가장 중심지에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고 나가. 그리고 제가 전주를 완전히 도서관을 바꾸는데 도서관에서 대학생까지는 무료로 부페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구글이, 애플이 무료로 자기 직원들 밥 먹이듯이 이 전주의 아이들을 무료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은 무료로 와서 거기서 먹고 가게. 어떤 돈을 끌어서 내서라도 그걸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전주를 최고의 교육도시, 그리고 전주로 그러면 자산운용사 와도 되겠네. 그 다음에 제가 이 자광이 인수한 그 대한방직 자리 거기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지금 자광이 죄송한 얘기가 전북일보하고 좀 얽혀 있는데요. 전북일보에서 제 기사를 하나도 안 씁니다. 저는 그 자광 그 대한방직 자리를 국민연금 인수하겠어요. 인수해서 그걸 70층짜리로 국민연금 센터를 지어내고 거기에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을 그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조건이 이제 대한민국에서부터 KB국민은행 대주주 비율 75%가 외국인 자본입니다. 국민은행이 아니에요. 외국은행이에요. 그것들의 본사를 바로 그 금융센터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국민연금이 전주에 내고 있는 세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방소득세, 법인 지방소득 10분의 1 내잖아요. 제가 전주시청 세정과 가서 확인해봤어요. 얼마 내냐? 근데 몰라요. 근데 막 한 2시간 이곳저곳 연락해서 찾아내더니 1억 6천만 원 냈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것도 3억 공제받아가지고 한 푼도 안 냈다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저희 집사람이 SK 다닙니다. 지금 한 달 휴가 내고 선거를 와서 뛰는데 지금 하이닉스 프로젝트 들어가 있어요. 막 부부가 다닌 사람들 7억씩 이제 받게 돼요. 근데 그 하이닉스가 작년에 이천시에 된 지방법인소득세가 4,800억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4조 가까이 4조. 전주에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근데 이천에 그 하이닉스 본사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전주였다면 이미 6천억은 그냥 갚아준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전주로 내려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주에 공장도 없고 본사도 없어요. 최태원 행자가 얘기했잖아요. 이쪽으로 갈 수 없다고. 왜 그러냐면 이천에 하이닉스가 있는데 하이닉스 그 연봉 막 이제 10억씩 받게 되는 그 직원들이 전부 어디에 사냐면 이천에 안 살아요. 전부 강남이나 분당에 살아요. 이재명 집 옆에 살아요. 이재명 집 옆에. 그래서 거기가 29억까지 오른 겁니다. 오늘 지금 판교도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너무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판교가 없었으면 이재명 있을 수가 없어요. 판교 때문에 이재명이 그 성남 부채도 다 갚아간 거예요. 자기의 노력이 아니에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받고 이제 정말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질문을 받고 저는 정말 이 지금 이제 10번째 선거예요. 집 9채 팔면서 여기까지 왔고
제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반드시 이걸 해서 어려서 다졌던 꿈,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무르익어가면 저는 트럼프와 김정은을 전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전주에서 평화회담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그 국민연금센터 70층짜리에서 모악산까지 케이블카를 연결해서 전주 김씨 시조묘 김태서의 묘로 제가 케이블카를 연결해 보려고. 그래서 김정은 노열로 서해안으로 배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트럼프하고 모악산 자락에서 회담을 하고 이 국민연금 센터 안에다가 어마어마한 호텔도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그 호텔에서 회담하고 니네 조상묘 참배하고 가고 이제 남북이 그만 싸우자. 그리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이 세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시장 선거는 전주시장 선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주에서 이성계가 오목대에서 마음을 돌리고 조선을 세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목대에서 컸어요. 전주에서 컸습니다. 전주중앙, 전주남중, 전주고, 서울대, 그리고 서울대도 서울대 고고학과 한번, 서울대 외교학과 한번 8년을 서울대를 다녔습니다. 반드시 제가 이 일을 해내서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그리고 일본하고 해저턴을 연결하고 중국하고 해저턴을 연결해 전라북도가 동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이 일을 만들어내고 이 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이 대한민국을 세우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하는데요. 만약 이 이야기가 우리 전주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이 일은 성공할 것이고 이게 안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또 전라북도 운명일 것이고요. 그러나 저는 제게 주어진 이 하늘의 소명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을 다니다가 이제 줄여서 전주 안에서 이 승부를 내고 우리 기자님들 이 프레시안 연합뉴스 이 전주시에서 지금 광고비가 없잖아요. 홍보비가 이재명이 뭐 300억을 그 경기도지사 하면서 홍보비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간 거잖아요. 이제 전주시도 어마어마한 부자시가 돼가지고 연합뉴스 프레시안 확확 광고 띄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 모델이 뭐냐? 뮌헨이에요. 독일 뮌헨. 독일 뮌헨이 으흠하던 아주 그냥 고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1차 대전을 하면서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거듭나는데 지금 전주가 뮌헨처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위치도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상황도 비슷하고 망했던 것도 비슷하고 양반 애헴했던 것도 비슷하고 바로 이 독일 뮌헨을 모델로. 근데 뮌헨은 나치가 장악한 도시였어요. 전주도 좀 비슷해요. 민주당이 지금 뮌헨이 완전 쓰레기고요. 그러나 나치가 아니라 거듭난 김광도 동학이 일어났던 이 전주 전라북도가 이제 서학. 저는 제가 자란 곳이 승암사, 그 다음에 전주 남무교회, 전주 전동 성당 5개 종교 속에서 자라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성경이 진리구나. 저한테 서학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 서학을 통해서 이 찾아낸 이 정책, 희년, 비탄감 이것을 통해서 동학이 실패했었던 것을 뒤집고 서학이 전주에서 살아나면서 이 북한 사회주의, 남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이 새로운 세계를 전주에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일은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돌아다녀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너무 실망하고 특히 지금 둘이 싸우면서 그래서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설령 그게 안 될지라도 저는 전주에서 공부 잘 시켜주셔서 서울대 2번이나 갔으니까 제가 깨달은 바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은 바 이것을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자님들이 저는 역사적 증거로서 이런 사람도 있었다. 전봉준도 그렇게 하다 죽어갔지만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이런 정책 그리고 책도 다 냈고요. 이 마지막 빈부부국도 책으로 냈어요. 전자책으로. 그것도 제가 이제 우리 기자님들에게 그 전자 파일로 이제 다 보내드릴게요. 예. 제 말씀은 여기까지 이제 드리고 이제 저는 다음부터 이제 전주시청으로 가서 이제 하고 다시 돌아와서 4년 뒤에 대선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번 제가 이재명하고 붙으려고 했다가 4천 몇백 명까지밖에 못 가서 못 채워서 임채주 기자님이 저거로 슬그머니 불출마했다 해가지고 제가 언론 중재위까지 고발을 해버려가 지금 저를 완전히 미운털 박을 그러는데 저는 임채주 기자님도 전주구 후배예요. 저는 이건 친구의 청원이 원수의 아첨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는 기자님들도 여기 전주 살잖아요. 전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원을 드리면 지금 전주역
그러니까 저는 전주에 역을 2개 만들 생각이에요. 전주역은 후쿠오카, 하카타역 같이 완전히 복합 개발해서 전라선으로 이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국민연금 자광이 대한방직자리에 거기도 고속철을 냈는데 그것은 무슨 고속철을 내냐, 거기서 세종까지 10분 만에 논스톱으로 가는, 그 다음에 세종에서 과천으로 또 논스톱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전주에서 그 광주 쪽 그 혁신도시 이 행정타운 쪽으로 논스톱으로 가는, 그래서 광주, 전주, 세종, 과천으로 이어지는 행정복합선을 만들어내고 그 중심에 전주를 두려고 합니다. 이건 전혀 다른 발상이에요. 그리고 그 혁신도시 지금 자광짜리 거기하고 전주역은 트램, 무선 트램으로 그 백제대로하고 뭐 황방산을 뚫지 뭐 하든지 해서 이제 그 연결해야겠어요. 전주에 전철이 없어요. 그 저는 전철 대신에 그냥 전주 트램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는 또 있는데, 일단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시죠? 질문 받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예. 전주시 차원의 공약하고 예. 국가정책 공약이 조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 전주시장으로서 추진 가능한 핵심 공약이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이원택이 내놓던 김관영이 내놓던 뭐 새만금 구조 이야기한, 저도 LG화학 출신인데 그 말장난이에요. 구조는 전부 다 장비 비용입니다. 전주로 올 돈이 없어요. 전라북도. 그리고 지금 민주당 윤준명 선배 형 친구예요. 저 전주구 선배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전부 사기꾼들이다. 정말 공부를 하고 고시를 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망한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이 군부 때문에 생겨났던 이 운동권, 그리고 군부가 그렇게 때려잡고 있을 때 거의 소시포 패스처럼 사실 행시 이 공부만 했던 이 관리 세력들이 지금 등장해서 대한민국을 망쳐놨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고민했던 이 세력, 대안이 뭐지? 이 고민했던 이 세력들은 지금 거의 바닥에 죽어 있어요. 근데 그 세력들이 기업으로 가서 기업을 살렸어요. 정말 똑똑했던 애들은, 양심적인 애들은 기업으로 갔어요. 기자님들로 가고. 그래서 저는 지금 대안이 없다고 봐요. 근데 네가 그럼 왜 서울을 이야기하고 국가 전략을 이야기하냐?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의 모든 문제는 서울에서 파생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위에 뭐 폐물 공장이 옛날 대구처럼 폐물 공장에서 어마어마한 하수가 나오고 있어요. 밑에서 이 정수기 조금 써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정책들은 위에서 폐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밑에서 이 정수기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위에 폐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겠나? 김용범 내 친구예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원래 착했던 애예요, 김용범이. 근데 대학 때 맨날 고민하면 걔는 고시 공부 안 했어요. 그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떡하나. 그 다음에 정종관이도 제 실명을 얘기해요. 정종관이도 수험 고급 판사가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음주운전 반대하게 처벌하냐. 광종아 어떻게 하냐. 네가 내 자리에 있어봐. 야, 이 청착 다 들어와. 갖고 좀 전에 만나서 얼마 전에만 다시 물어봤어요. 너 어떡하냐? 그랬더니 방법이 없어. 걔한테 제가 83년도에 물어봤어요. 너 이런 상황에서 40 공부가 되냐? 그랬더니 걔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어떡하냐?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이 올라가요. 근데 높이 올라가서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주의 문제는 위에 서울에서 만들어내고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는 한은 여기서 고해의 정수기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 인맥이 있어요. 이 전주구 서울대, 그 다음에 LG화학, 저희 집사람은 SK, 이 인맥들을 대단히 활용을 해서 연합뉴스 김민철 기자도 친구예요. 지금 이제 인터넷에 한 것 같은데, 이 어마어마한 거, 이 인맥들을 활용해서 양심에 호소하고, 김용범한테 제가 호소하려고 해요. 김용범이 뭐라고 했냐면요, 전세는 없어져야 된대. 미친 거예요, 걔가. 지가 이제 지도 가난한 집 애였어요. 근데 고시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핏대를 높이면서 지 자식 집 문제 이야기한 거 핏대를 높이면서 싸우잖아요. 애가 변했어요. 도저히 안 되네, 대한민국. 그래서 금방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주의 문제를 중앙에서 해결해서 그 인맥을 해결해서, 근데 특별히 이 국민연금이 전주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금을 들여서 투여하는 문제가 아니라 냉장고 속에 처박혀 있는 이 산삼을 꺼내서 다시 끓이는 문제예요. 이것은 이재명도 납득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걔네 막 지금 뭐 10만 원, 20만 원, 70만 원 이거 전부 세금이에요. 근데 지금 제 정책은 세금이 아니에요. 있는 걸 죽어 있는 걸 살려서 새로운 돈이 돌아가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50만 채의 임대아파트에 주로 누가 사냐면요. 그러니까 저만 이런 걸 알아요. 왜냐면 거기서 성공을 뛰었으니까요. 거의 80%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넘겨줄 테니 조건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돈 5억을 싸들고 고향에 농가밭을 사라. 지금 큰일 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전라북도에. 제가 돌면서 알은 건데요. 전라북도에 많은 농지들을 누가 사고 있는 줄 알아요? 중국인, 일본인들이 사고 있어요. 그 다음 베트남 애들 들어와서 시집 와가지고 돈 조금씩 벌어서 농지값이 너무 싸잖아요. 이걸 다 사들여가고 있어요. 대단히 큰일 난 문제입니다. 지금 밑바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정말 이 애들을 다시 제가 김용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다시 설정 너 정책실장 아니냐 국민연금으로 다시 이걸 다 돌려보내자 서울을 장악하고 너 회계해라. 그리고 김인덕 있잖아요. LH잖아요. 팔아 넘겨라. 전주 너도 전주고 김성주도 전주고 팔아는 김성주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김인덕한테도 문자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거 팔아라. 이거 하자. 근데 이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이상진. 감옥에 있는 이스탄불 이상진. 거기서 친구예요. 연애를 갔더니 이상진이 그러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2주 후에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상진이가 강종아 이 생각하고 너무 똑같다. 근데 이거 이재명 절대 안 들을 거다. 그 얘기를 그 감옥 CCTV 있는 데서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해야 돼요. 이것을 하되 이재명이 설득이 돼서 이것을 하면 이재명도 살고 저는 이재명이 정말 설득이 된다면 이재명 영구집권 해도 돼간다고 봐요. 예? 5천주 일경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나 이상직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일 없다. 근데 제가 이걸 떠올리면서 이걸 알리면서 홍보해가면서 그리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면서 해가면서 그리고 4년 뒤 대선에서 이것을 끝장을 내겠어요. 제가 4년 뒤 대선에서 이 정책을 가지고 제가 반드시 대통령까지 간다. 이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허황됩니까? 기자님 연합뉴스 우리 엄승현 기자님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 기자님들 받으실 국민연금 문제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 자녀 키워야 하잖아요.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세계에 없는 빈무부국 가난한 사람이 없는 부자 나라 모든 나라가 다 실패한 거예요. 미국도 부자 나라는 됐지만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은 이게 만약 5천조 가잖아요. 그럼 모두 한 최소 200에서 400씩을 받아요. 많이 받아도 400이에요. 국민연금은 편차가 크지 않아요. 아무리 못 받아도 200을 받고 많이 받아요. 400.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대단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하면 나중에 IMF가 한번 벌어질 거라고 봐요. 집값 폭락이에요. 은행 집값 폭락이에요. 부도나. 그때 국민연금 5천조 불려놓던 거에서 한 1,000조 빼가지고 폭락한 은행 주식들, 폭락한 건물들, 폭락한 기업 주식들 다시 다 사들여보려고. 지금 하이닉스가 이미 외국 것이 한 52%, 53%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이거 아시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국민연금을 추월할 겁니다. 오늘 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못 봤는데 어떻게 한 회사 주가 총액이 국민연금 시가총액을 넘어. 옛날에 3만 원 할 때 97년도에 삼성전자 3만 원 할 때 그때 시가총액이 5조밖에 안 됐어요. 삼성전자가. 그때 국민연금이 코스피 전체 합쳐도 국민연금이 3배가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연금이 코스피의 3배도 안 돼요. 이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1번, 2번의 죄악이에요. 어떻게 3배도 많았던 코스피보다 3배 많았던 국민연금이 코스피의 3배로 줄었어요. 특히 이전은 누가 됐냐면 이재명이 진 거예요. 국민연금을 먼저 풀어놓고 투자를 한도를 풀어놓고 이 주가 띄우기를 했어야 돼요. 그것을 아주 눈치 빠른 외국인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정말 악랄한 짓을 이재명이 한 겁니다. 무능해서 한 건지 몰라서 한 건지 그렇게 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김영삼보다 더 악한 일을 이재명이 벌여놓은 거예요. 이게 어떤 파급 효과가 있냐면 지금 뉴스에 나왔잖아요. 주가가 주식을 통해서 벌은 돈의 70%를 부동산으로 다시 투자했다는 거예요. 통계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제2 정책은 지금 정부가 가진 통계 자료가 많잖아요. 이거 시뮬레이션 해보면 돼요. 김광종의 이 정책을 실제 해봤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 임대아파트를 넘겨주고 이게 돈이 돌아오고 돈이 어떻게 되고 국내 주가가 어떻게 되고 부동산이 어떻게 폭락하고 등장하고 이건 현재 이 AI 시대에 그리고 AI 한 번만 더 말씀 다 AI예요. 전라북도에서는 AI를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AI를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서울에서 갖고 있어요. 누가 AI 투자하러 전주에 오겠습니까? 전라북도에 오면 데이터 센터나 짓겠지. 그 소음 많고 전력 많이 소비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혹세무민하고 있어요. 250조 불렸다고 하는 이재명이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4천조가 불어났어요. 그 과금 효과가 뭐냐면요. 부동산가 올랐어. 그러니까 또 세금으로 또 더 쳐요. 이런 걸 모르나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옛날 문재인이 지대조 세대 헨리 조지껏 인용해가지고 종부세 올리면서 했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시뮬레이션을 조금만 해봤으면 그다음 그 정책에 어떤 파급 효과가 벌어지는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보고 정책을 마구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고 마구 환자를 수술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시뮬레이션이 저는 이미 제 손에서 서울 강남을 뛰면서 이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강남 부자, 강남 가난한 사람들, 전주 사람들 이걸 쭉 보면서 거의 시뮬레이션 됐는데 더 정확하게 니네가 많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고 언론이 하고 있으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뉴스에서도 MBC에서 프레시안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했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벌어지는지를 한번 심층 취재를 해본 이번 대한민국 지자체 선거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국민연금을 이야기하는 전라북도 후보도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전주도 살고 전북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북한을 붕괴시켜서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동영 의원은 통일부 장관인데 통일에 대한 책 하나를 제대로 쓴 게 없어요. 남과 북이 마르크스 자본론과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 의해서 깔라졌는데 그러면 그것보다 더 나은 책이 나와야죠. 이론이 나와야죠. 그 이론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이론을 책으로 썼습니다. 장단주기 분배론. 그 이론에 기반해서 이 정책을 낸 거예요. 이것을 전주 시민들이 알아와주고 한다면 세계는 바뀔 거라고 봐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